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박지원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박영환, 안정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박영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네, 나왔습니다. 네,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 지원자입니다. 네. 이 외국계 회사를 오랜만에 또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 안 멘토님 어떤 회사인가요? 예,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이 기업은.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제조 회사입니다. 그래서 도쿄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회사가 1993년 설립한 동경 일렉트론 코리아와 2006년에 설립한 동경 일렉트론 코리아 솔루션이 합병되어서 2012년도에 재탄생한 회사입니다. 반도체 및 액정 제조 설비, 서비스, 연구 개발하는 회사로서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는 손꼽히는 유명 기업입니다. 네, 이 외국계 회사의 경우 우리 국내 기업들과는 인재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떤 인재를 선호할까요? 뭐 인재 보는 눈이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나라든 열정과 전략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자신과 우리 그리고 세상에 올바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도쿄 일렉트론에서 정한 인재상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열정적인 모습과 전략적인 사고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글로벌적인 영향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주인공의 지원 직무는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직입니다. 지방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떠한 자질이 필요할까요? 예, 이 지방에서 근무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방에 보면 동탄, 평택, 이천, 청주, 파주 등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곳이라고 이제 좀 생각될 수 있어요. 네. 네. 즉 이런 고객사들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나 제품을 수리하는 그런 엔지니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입니다. 네.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집에 가전이 고장났을 때 AS 기사분이 오시잖아요. 이분들이 오셔서 고쳐주는 것처럼 같은 프로세싱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반도체 관련된 장비는 아무래도 좀 고가고요. 그다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기계 장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필수적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생각하지 못한 변수에 의해서 기계가 고장날 수 있고 수리,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고객사를 대하는 어떤 서비스 정신, 이 세 가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전을 꼭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축구, 농구, 요리입니다. 전공은 고분자 공학이고요. 학점은 3.48점, 졸업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이 795점, 오픽이 IN2라고 하네요. 대내외 활동으로는 나노스템 교육봉사 1년 7개월, 그리고 GCTI 창의연구 5개월, 유학생과 함께하는 문화 앤 언어 교류 프로그램 3개월의 대내외 활동 경력이고요. 경력으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 연구 개발 3개월입니다. 네, 이 공대생으로서는 뭐 대내 활동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반면 이공계는 학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학점은 평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공계의 경우 학점이나 관련 교육 이수가 또 중요하다고도 하고 네. 프로필상에는 그런 내용이 좀 없습니다. 우리 박 멘토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일단 뭐 물론 이제 학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무든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이건 이제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엔지니어적인 어떤 역량과 서비스적 역량도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런 면들을 잘 어필하게 된다면 이제 학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뭐 교육 관련된 이수 과정이나 이런 건 없지만 전공 자체가 주는 어떤 메리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나노스템, 그다음에 GCTI라고 하는 어떤 다양한
어떤 경험들, 물론 교육봉사 경험이긴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이 반도체 관련된 분야 또 이제 본인 전공 분야 연관돼 있는 경험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경험을 살려서도 FSE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엔지니어직 지원자이기 때문에 일본어 성적은 없어도 되는 것 같고요. 네. 대내외 활동 중에 유학생들과의 문화 언어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력은 좀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또 지원 학생은 오늘 이 주인공의 프로필 중에 특히 인상적인 부분이 좀 있나요? 저는 자격증하고 수상 경력이 조금 비어 있는 게 좀 아쉬웠는데 학점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뭐 하나 있었다던가 아니면 뭐 대내외 활동도 활발하게 하신 것 같은데 공모전이나 이런 곳에서 수상 경력이 하나 정도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전체 4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까요? 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에 지원하게 된 계기와 지원하신 직무에 대한 생각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장 과정과 학창 시절,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원하신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지식과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국내 기업들의 자기소개서 문항과 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외국계 회사라는 점에서 답변이 뭔가 좀 달라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요. 각 항목의 답변 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할까요? 네, 일단 뭐 1번부터 4번까지 좀 보게 되면 네. 우리가 뭐 기존에 쓰던 어떤 기본적인 항목과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네. 자소서를 이제 쓰시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1번에서 중요한 것은 지원하게 된 계기하고 네. 직무에 대한 생각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의 통일성을 갖추고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성장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성격의 장단점은 이제 FSE라고 하는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적인 장점을 좀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KSA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식적인 부분과 스킬적인 부분, 그다음에 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FSE에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런 내용이 3번에 이제 담겨져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뚜렷한 계획과 포부를 작성해 주셔서 본인이 이제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로서 어떻게 고객사와 같이 일을 할 것인지, 그 전문성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질문들을 답변을 할 때 피해야 할 유형도 있을까요? 예, 저는 1번이랑 3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 과연 이 회사를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지원자가 많진 않을 거예요. 네. 즉,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의 대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너무 뻔한 얘기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업 네. 분석에 있어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습득한 지식 경험 얘기하라고 한다면 뭐 저는 이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해봤습니다 식의 백화점식 나열은 조금 지양해라. 차라리 한 가지를 선택해서 확장시키는 그런 얘기를 좀 써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원 동기와 직무에 대한 생각에 대해 소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탈솔루션과의 연결고리. 네, 이 경험에 대한 설명보다 직무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소제목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네. 박민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연결고리 하니까 도끼가 생각나고요. 죄송합니다. 재밌습니다. 네, 토탈 솔루션과의 연결고리라고 하는데 뭐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랬던 것 같으니까 뭐 자기가 회사 입사해서 네. 회사와 나와의 어떤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기 노력해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소제목으로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탈 솔루션과의 연결고리. 학부생 때 실험 과목을 통해 스핀 코팅을 이용한 PR 프로세싱에 참여했고 반도체 공정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조사를 통해 PR 프로세싱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것과 토탈 솔루션이라는 회사의 전략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직무에 대한 이해와 회사의 비전을 토대로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 업무는 제 성격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엔지니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량은 크게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반도체 공정 지식을 바탕으로 장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둘째, 문제 해결을 위한 고객사와의 의사소통 능력과 일본 엔지니어와 협업을 위한 어학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인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 회사의 비전과 자신 성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 학생 지원 동기로서 매력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중반까지 읽었을 때는 지원하게 된 계기를 자신의 경험과 연관지어서 잘 풀어나갔다는 네. 생각을 했는데 뒷부분에서 조금 직무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나열하는 식이 아니라 앞서 적었던 것처럼 자신의 경험과 연관지어서 적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직무에 대한 생각은 잘 드러났지만 자신과의 연결고리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뒷부분에 나온 직무 부분도 조금 아쉽긴 한데요. 먼저 근데 그것보다 회사 지원 동기가 좀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의 토탈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설명이 좀 나오지 않았고요. 네. 근데 그것이 본인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조금 더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을 내가 조사를 통해서 네. PR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라고 썼는데 사실 이거에 참여했거든요. 네. 직접 실험에 참여한 과정 중에 여기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작성하는 것이 회사에 대해 조금 더 배려한다는 느낌을, 그래서 회사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항목만 두고 볼 때 두 예. 분의 합격 불합격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도 간단한 피드백을 드려본다면 예. 직무에 대한 생각을 적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단순히 이 직무는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적인 설명만 늘어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이 직무 FS라고 하는 직무에서 얼마나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에 대해 좀 더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약간 좀 아쉬운 불합격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멘토님. 예, 저도 둘 다 좀 부족해서 불합격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직무 관련 지식과 경험에 대한 것인데요.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가 한 경험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최신 반도체 기술 동향 파악을 위해 세미콘 코리아, 월드 IT 쇼, 세덱스를 참관하며 정보를 얻었습니다. 3D 기술로 집적도가 향상됐고 이에 따라 변화하는 전반적인 반도체 공정의 트렌드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한국나노기술원에서 MEMS 공정 과정인 포토리소그래피, 디포지션, 에칭 프로세스의 이론 교육을 받고 팹을 견학했습니다. PR의 스핀 코팅에서 발생하는 보이드에 대한 원인, 기술적 해결 방안과 미세 패턴 형성 기술에 대해 배웠습니다. 셋째, 인턴십을 통해 반도체의 신뢰성과 품질 분석을 위한 장비를 다뤘습니다. 패키지 공정 중 다이 픽업에 대한 신뢰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모사 장비를 다루며 다이싱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네, 이 직무와 관련한 최신 트렌드 알아보기부터 교육 이수 인턴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박멘토님, 이런 접근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글자 수에 제한이 없다라고 본다면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네. 다만 앞서 안멘토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어디를 갔다 왔다 정도는 크게 메리트가 없으니 네. 첫 번째 거를 좀 제외하고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를 통해서 직무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도쿄일렉트론에서 하고 있는 장비와 관련돼서 이러한 경험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까지도 이제 작성해 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항목에 대한 합격 여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합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 저도 합격이고요. 그다음에 좀 더 추가한다면 서비스 마인드와 관련돼서도 하나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봄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필요한 내용만 적고 있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지켜야 할 원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 반복되는 말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 할 말이 별로 없는 지원자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문장이 늘어져 내용의 취지를 흐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 있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미의 경우도 뭐뭐이다와 뭐뭐입니다가 혼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호칭이나 존칭 등도 하나로 통일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이렇게 두 가지만 잘 지켜도 기본은 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소개서 다음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에 대한 것인데요.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지 보미 씨가 읽어주시죠. 네. 첫째, 3년차까지 인수인계를 통한 업무 숙지를 통해 현장 밀착형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저의 무기인 세심함을 통해 좀 더 완벽한 트러블 슈팅을 하겠습니다. 둘째, 5년차까지 도쿄 일렉트론이 제시한 토탈 솔루션을 실현하겠습니다. 공정에 사용되는 재료가 장비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파악하여 매뉴얼을 작성하겠습니다. 셋째, 10년 안에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연차가 높아서가 아닌 팀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리더십과 실력을 동시에 갖추겠습니다. 제 가치관을 설명할 수 있는 사자성어로 학여역수가 있습니다. 배움이란 마치 물을 거슬러 배를 젓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입사 후에도 끊임없는 반도체 공정학습을 통해 도쿄 일렉트론의 기술력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네, 이 연차별 계획을 체계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지원 학생은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체계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내용과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잘 섞어서 설명해줬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사자성어를 섞어서 쓰는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네. 저는 여기서 처음 봐서 조금 신선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요새는 잘 안 쓰는 트렌드긴 하죠, 사자성어. 네. 이 직무 역량 향상과 기술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라도 연차별로 좀 정리가 되어 있어 체계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안멘토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굉장히 좀 깔끔합니다. 네. 이 자소서를 보니까 이 지원자가 좀 어떤 성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좀 체계적이고 좀 꼼꼼한 지원자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입사 후 포부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지원한 직무의 전문성을 좀 향상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단순히 내가 맡은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밑에 사람들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징할 수 있는 이런 관리자로서의 역량 부분도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회사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이 좀 포함되어야 된다는 이 세 가지 내용을 꼭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잘 쓴 자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서류와 면접으로 전형이 이루어지는 터라 언급한 내용에 대한 면접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어떤 질문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학여역수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띄어서 이거 네. 관련돼서 면접관이 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은 그러면 지금까지 뭐 이렇게 학여역수의 자세로 반도체 관련해서 공부한 게 지금 이것 말고 더 뭐가 있냐. 그리고 앞으로 끊임없이 뭐 반도체 공정에 대한 학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할 거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네. 좀 이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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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이 항목에 대한 합격, 불합격도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은 저는 좀 약간 아쉬운 점은 뭐 공부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같은 거 사무실의 구조로 쓰고 있는데 조금 좀 일반적인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공부하고 5년 차에 토탈 솔루션을 어떻게 실행하고 못할 수도 있거든요, 5년 차에. 그래서 굳이 뭐 3, 5, 15를 구체적으로 나눠서 쓴 건 아주 잘한 내용인데 각각의 내용에 들어가는 어떤 그 10년 차에 할 수 있는 내용들과 5년 차에 할 수 있는 그 업무적인 성취도를 좀 약간 구분해 잘 쓰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10년 후에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온 다음에 3, 5, 10으로 나눠 썼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못 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을 받을 수 있는 서류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더 되면 더 좋은 서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 저도 역시 네 합격입니다. 저도 합격입니다. 이유 설명 안 해주시나요? 제가 앞에 잘 썼다고 말씀드려서 저는 그 세 가지 내용이 입사 후 포부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생각해서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모두 합격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지원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지원 동기와 직무에 대한 생각과 관련해서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어떤 목표 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지원했는지 작성. 두 번째, 지원한 기업에서 왜 본인이 세운 목표가 중요한지 어필. 세 번째, 목표 달성 과정에서 본인이 지원한 직무가 중요한 이유와 직무 선택 계기.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표 달성을 통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멘토님의 4가지 조언 잘 담아냈는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저는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의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 직무 안에서도 애칭 시스템의 플라즈마 애칭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대학교 학과 수업 중 반도체 공정이라는 과목을 들으며 소자 및 장치 제조 과정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과 실제적인 응용들을 배우며 플라즈마에 대한 기본 내용들을 익혔습니다. 이러한 플라즈마에 관련한 애칭 장치를 알게 되었고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가 고객별로 미세하게 다른 제조 공정에 따른 설계 변경에 특화된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와 학과 수업을 통한 공정 지식과 여러 활동을 통한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저는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 직무가 저에게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미세 공정 한계로 재료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는 지금 시점에서 다중 재료 패터닝 장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의 장비 기술력과 제 역량을 바탕으로 장비 부문 시장 1위 달성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네, 지원 학생이 날로 반도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전 코멘트 주신 박 멘토님께서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시죠. 일단은 뭐 지원하게 된 동기나 계기가 뭐 지원 학생이 뭐 잘 모르는 분야이고 반도체 관련해서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모르는 분야인데도 약간 공부를 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비들을 이 회사에서 다루고 있고 이 장비와 관련해서 내가 어떤 장비를 앞으로 입사해서 서비스 엔지니어로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공부를 하고 쓴 내용이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플라즈마 애칭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로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본인이 세운 목표가 왜 FSE에서 왜 그런 목표가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했다면 더 잘 쓴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럼 지원 학생 멘토님의 평가를 듣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나요? 저는 이렇게 동기로 원래 썼던 게 별로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서 네. 조금 너무 평범해서 조금 점수를 못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혹시 다음에 또 다른 곳에 쓰게 된다면 이러한 평범한 것을 그냥 쓰는 게 나은지 아니면 조금 과장해서 지어내더라도 조금 특별한 경험으로 아예 바꿔서 써버리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그런 건 나중에 어차피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과장하고 뭐 이렇게 멋있게 꾸며낼 수 있겠지만 그냥 내가 이 회사 입사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잘 드러나기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회사하고의 연결고리가 또 나오네요. 연결고리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특별한 회사에 어떤 인연이 있는 그런 사람들만 뽑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원 동기로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것이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하고 연결이 잘 되면 충분히 그 내용이 평범하더라도 지원 동기로 충분히 잘 쓴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스럽게 과장하고 뭐 회사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뭐 리서치해서 그것들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드러내는 것이 더 나은 지원 동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집에 가는 길에 도끼 노래 들으면서 가야겠네요. 너 하나의 연결고리. 네, 이렇게 지원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 면접 과정을 거치고 있는 취준생들의 궁금증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면접을 볼 때 시선이나 손을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좀 아무래도 낯설고 어려운 환경이다 보면 시선이나 손 처리가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3가지 면접 형태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앉아서 보는 인성 역량 면접입니다. 이때는 저는 가급적이면 손을 이렇게 가만히 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리는 것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정적인 면접의 형태이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보시기에 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쓸데없는 손짓이 조금 들어간다고 한다면 주의가 좀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좀 가만히 두라고 하고요. 다만 PT 면접에선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손을 차렷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밝히면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어깨 위로까지는 굳이 넘어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손바닥을 보이는 것이 자신감 있는 표현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토론 면접 때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렇게 좀 뭔가 써내려가는 척, 경청하는 척을 하시면서 고개도 하시면 끄덕거려주실 예, 때. 그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시선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면접관의 눈을 한 분씩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모의 면접 준비하실 때도 여기에 면접관은 보통 2사람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한 분 계시고 여기에 한 분 계시다는 생각으로서 여러분들이 눈동자, 시선을 마주치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국계 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도 해주시죠. 외국계 기업 참 좋죠. 그렇죠? 네, 특히 뭐 반도체 장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ASML, 뭐 램 리서치, AMK, 도쿄 일렉트론까지 반도체 쪽 계열에서 이제 우리가 삼성과 하이닉스 이외에 장비 회사로 눈을 돌리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외국계 회사 자체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는 그런 조직 문화, 복지, 연봉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가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단순히 그런 복지적인 차원, 뭐 워크앤라이프를 즐기기 위한 어떤 것만 가져가지 마시고 외국계 기업에 가기 위한 어떤 기업에 대한 공부, 또 그다음에 내가 거기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도쿄 일렉트론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ow was your day today? It's a long day. How about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영어 면접을 시작할 텐데. 네. What are some of the things that you're really good at? What? 진정성? 오케이. 거짓된 face? 오케이. 오케이. I don't know what I'm doing now. 이렇게 영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최고의 에피소드가 제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떤 에피소드들을 가져오셨는지 먼저 일단 키워드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소통의 신. 소통 이거 별로 부장님들, 과장님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인 것 같은데 재미없을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영어 면접. 생각만 해도 제가 숨이 턱 막히네요. 네. 자, 세 번째, 따고와의 대화. 요거는 누구 건지 알 것 같아요. 냄새가 헐솔 납니다. 그러면 소통의 신부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신은 누구 건가요? 네, 제 얘긴데요. 네. 저희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그 신입사원이 재경으로 입사를 해서 재경으로? 네. 그래서 재경 같은 경우에는 돈을 이제 컬렉팅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돈 만지는 부서죠. 네.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이제 뭐라죠? 수금, 예를 들면 한국말로 하면 수금이고 네. 네, 리시버블 컬렉팅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해외 법인 다른 거래처에 전화를 해서 뭐 이렇게 우리한테 돈을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되게 당당하게 전화를 했어요. 자기는 영어를 잘하니까. 근데 그쪽에서 영어로 얘기만 하면 전화를 끊더래요. 계속 얘기하면 끊고 뭐 may I 이러면 끊고 뭐죠? 영어를 그쪽에서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는 이 직무를 해야 되고 거기가 동남아였기 때문에 솔직히 한국에서 동남아,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동남아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어렵죠. 네, 그래서 구글의 힘을 빌려서 구글 번역기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그 나라 언어로 써서
그대로 읽어줬대요. 근데 어떻게 소통이 됐대요? 네, 대답이 오면은 그 구글 있잖아요. 수학에 이거 대고 네. 네, 또 하고 보고 이렇게 해서 오. 수긍을 잘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결국은 소통의 신은 사실은 구글이었네요. 네. 그렇죠? 네. 역시 구글의 대단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 면접. 네. 제 얘기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따고와의 대화가 너무나도 이쪽에서 강한 중국 냄새가 나기 네, 때문에. 네. 네, 저 중국어는 못합니다. 아, 예, 영어 면접. 네.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이제 신입사원 때 일이었어요. 네. 신입사원 때인데 저는 그래도 해외에서 좀 나름 그때 공부를 하고 바로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네. 사실 영어를 못 하거든요. 오. 근데 회사 분들은 굉장히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이제 좀 착각을 하셨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영어 면접관으로 이제 저를 이제 선정을 하셨어요.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 면접관이 됐다고? 그렇죠. 영어를 제가 잘하는 줄 아셨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못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럴 거예요? 수도 없죠. 아이고. 하지만은 이제 영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저로서는 경험은 좋았습니다만 계속 면접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임원 면접이었어요. 이제 네. 임원 면접이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옆에 계속 앉아 있다가 영어 면접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면접이 어느 정도 면접이 한국어로 진행되다가 네. 이제 중간에 이제 제가 뭐 오케이. Now we move on to the English test. 어디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근데 네.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이제 준비를 많이 했죠. 그래서 네. 최대한 좀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고 왜냐면 면접관 자체도 회사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거를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 못하는 티를 내면 절대로 안 되는 무시당하죠. 거잖아요. 무시당하죠. 네. 저 회사 뭐 저런 사람이 있어.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물론 그래도 영어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뭐 대화는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물론 굉장히 최대한 발음도 굴리고 잘하는 사람처럼 move on to the English test. 오. I'll ask you some several questions. 오호. Please answer the question.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을 네, 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본인이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꼬리에 문을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듣고서 이건 뭐야 하면서 이제 영어로 이제 계속 대화를 진행하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은 됐었는데요. 어느 날 그 호주 유학생이 이제 면접을 온 겁니다. 호주 유학생이 아니죠. 호주에서 유학하고 호주에서 그 일을 한 경력 사원이 이제 온 거예요. 큰일 났네. 큰일 난 겁니다. 그래도 이제 면접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호주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토익에서도 호주식 발음이 제일 듣기 어려워요. 요새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호주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고서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네. 질문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아예 그 질문 형태를 바꿨습니다. 딱 들은 다음에 뭐 sounds good 하면서 그거 좋은 얘기 고맙다 한 다음에 바로 뭐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냥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답변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가장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어디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이유를 설명해 봐라. 예, 그냥 뭐 일반적인 학원에서 테스트한 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뭐 당연히 영어 잘하죠 이 사람이. 네. 못 알아들었지만은 영어 잘한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그럼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겨우겨우 넘어갔습니다. 근데 네. 더 재밌는 거는 뭐가 또 있어요? 네, 그 면접이 네. 끝난 뒤에도 그 같이 계셨던 이제 면접관 임원분들은 네. 그분들도 영어를 다 잘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 여전히 그렇겠죠. 저한테 뭐 김성호 씨는 영어 정말 잘하네. 어허. 나 호주 영어 하나도 못 들었는데 네. 역시 김성호 씨는 대단해. 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좀 굉장히 가슴이 타들어갔던 아, 그런 진짜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실 수 있었겠네요. 또 이번에 또 본인 에피소드로 승부를 또 하셨네요. 아 그렇네요. 네. 근데 마지막 따거와의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따거. 못 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다 영어를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다른 언어라서 그런데 저도 영어에 대한 에피소드가 짧게 하나는 있습니다. 저도 인터뷰어로서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이제 첫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Let me introduce myself. 네?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얘가 날 소개하는 거라서 Tell me about yourself 이렇게 바꾼 적이 있었는데 짧지만 외웠던
외웠던 영어였었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참 재밌었겠네요. 참 재밌었죠. 면접하러 들어오신 분. 들어가서 제가 네. 절 소개하겠다고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도 기다리고 있고. 이 회사 참 재밌는 회사구나 재밌는 회사다. 하셨겠네. 조크. 예. Just kidding. 자신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요. 이제 제가 그 신입사원하고 중국 법인에 이제 가서 이 신입사원을 같이 간 이유는 중국어를 되게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신입사원이었고요. 네. 저는 좀 부족한 선배로서 중국 법인의 HR 제도를 설명하러 갔는데 어떻게 보면 통역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일부는 제가 영어로 뭐 취지나 설명을 하고 네. 예를 들어서 나머지 부분은 중국어가 됐든 영어로 이제 설명하는 걸로 업무 분담을 해서 갔는데 근데 또 후배가 잘하는데 네. 선배로서 좀 부족함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화 통화만 간단하게 했었던 중국 법인의 인사 담당자를 처음 만난 겁니다. 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가 중국 분들은 또 중국말로 해주는 게 좀 친근감의 표현일 것 같아서 그럼요. 제가 이제 중국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명석 씨가 중국어를 좀 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 예, 뭐 조금 합니다, 조금. 그래서 그래서 비행기에서 많이 외웠습니다. 그거를 이제 써먹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외웠던 표현 중에 하나가 하오지에 부젠, 너 뭐 요즘 괜찮니?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니션티아오마. 너 그 몸 괜찮니? 그렇게 아이 해서 오케이 뭐 이런 거죠. 그렇죠. 하오지에 부젠, 니션티아오마 하니까 와, 흔하오 하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강하게 이제 포옹을 했었습니다. 딱 거네요. 그분이 따거군요. 네, 딱 이렇게 안고 나서 제가 농담 삼아 네. 我觉得你最近不忙 이렇게 그냥 좀 빨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워주에더 나는 생각한다. 니 니最近 너는 최근에 네, 안 바쁜 것 같다. 부망. 이렇게 웃으면서 그랬더니 너무 빨리 가신 거 아니에요? 많이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당황을 하셨죠. 그러니까. 본사에서 인사 담당자가 와가지고 요즘 안 바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많이 당황하셔서 저한테 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어로. 내가 바쁘다는 걸. 바쁘다는 거 이거에서 막 이렇게 설명하시길래 네. 그냥 이렇게 하다가 네. 싱쿨로 짜이젠 하고 말았죠. 왜냐면 수고했다. 다음에 수고했다. 보자. 다음에 보자라고 하고 말하는데 네.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저 인사 담당자는 중국어를 진짜 잘하는 부다. 오. 왜냐면 제가 그게 외운 레파토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와서 막 설명하면 제가 네. 바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헛망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제 신입사원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고 회식 자리에 갔었을 때 우리 부장님하고 비슷하게 이제 잘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건배제의를 제가 또 준비를 해갔었어요. 중국어로요? 중국어로. 와. 중국어로 뭔가요? 건배제를 해가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부다오장성 페이어완 뭔가 느낌이 있네요. 중국 확실히. 분들은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만리장성에 오르지 않으면 사나이가 아니다. 간발라고 했었을 때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다 한 잔씩 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중국어를 아예 못 하시는 상황에서 하나도 못했죠. 그 에피소드 그 뭐죠? 그 레파토리만 딱 정해가지고 가신 거예요? 했었죠. 오. 저는 이제 외우는 거를 잘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렛미 인트로듀스 말씀드렸죠. 네. 네, 그런 위에 좀 외워서 자신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흐트러지지 말고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손 실장님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대단하게 회사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회사 회사를 생활을 예. 몇 개, 한 20개 다니신 거죠? 거의. 그런 에피소드. 뭐 요즘은 그래서 중국어 많이 잘하시나요? 아니요,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갈 일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요것만 계속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세 분이 재밌는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구글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본인 얘기로 승부를 하셨는데 오늘은 약간 어렵습니다. 제가 영어다 정하기가. 보니까 이제 두 분이 그렇죠. 네. 아무래도 영어를 하셨다 보니까 지금 현재 스코어가 어떻게 되시냐면 3불이시고 1불이시고 2불이세요. 2불인가요? 네. 그래서 누구를 드릴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또 그래도 또 자기 또 본인 얘기 해주신 김성우 부장님께 불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해요. 3불, 1불 되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혹시 면접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영어 면접에 대해서. 사실은 대부분의 면접에 있어서는 그 해당 실무자분들, 근데 실무자라 하면 임원도 될 수도 있고요. 또 일반적인 저 같은 어떤 부장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왜냐면 그 업무에서 영어를 가장 많이 사용을 잘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영어를 써야 되는지를 가장 많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보통 그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준비해온 영어로 자기소개를 해봐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긴장할 것도 없이 정말 영어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명석 씨 뭐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럼 이제 뭐 저 이런 일이 되게 힘들었어요. 막 말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말 당황하지 않고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내가 했던 말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거를 계속 직역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영어를 정말 잘 하시는 분은 그거를 완전히 그 리바이즈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또 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마지막 경우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어 면접에서는 정말 직무에 대한 걸 어떤 케이스를 주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네, 그냥 보통 한국어로 질문도 많이 하고요. 또 면접관 필 받았다고 하죠. 필 받았을 때는 면접관도 같이 영어로 또 이렇게 대화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하네요. 네. 영어 면접을 보다 보면 저도 이제 들어가서 보기는 봅니다. 왜냐하면 질문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질문을 했을 때 컨텐츠 싸움이지 이거 브랜드가 뭐냐 이 브랜드가 성공하려면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은 한국말로도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걸 또 영어로 해야 되는데 발음만 유창하다고 해서 억양이 좋다라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부터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디렉션을 좀 들어보니까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고 완전히 그냥 머리를 비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나마 한 10분 정도 저에게 영어 면접을 세 분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영어 면접을 시작할 텐데 네네. 우선 영어로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Nice to meet you, everyone. My name is Myeong-seok Park. I really want to work with you guys. My dream is a businessman because I like to meet people. If I became a businessman, I could meet many people, I think. You're done? Yes. What are some of the things that you're really good at that you think would help you to be successful? Can you tell What me are the one more time? good things Good things? Yeah. you think it help Okay. it help if you have this job? Yeah. Look at my resume. I worked in broadcasting station. So I presented many programs. So I met so many people like businessmen or broadcasters. So I have a skill that get a friendship with people, I think. It means that I worked in broadcasting station. I did MC, okay? Yeah. Okay. I understand. Yeah, master of ceremony. So I met so many people and I got so many friends. Okay, so I'm asking you about your skills that you could relate it to your job. yes, so I learned how to be friends more easily. Making a friend is just your skill. Yes. Okay. You mentioned you are very good at making friends. Yeah. Would you please explain how to make friends? There are so many skills, but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진정성. Okay? Okay, you know? I got it. Yeah, okay. Not force face. Okay? Okay. 거짓된 face. Okay? Okay. Okay. Just truly smile and listen carefully, you know, and reaction. Okay? Actually, I need your explanation, some episode. Episode. Yeah, would you tell me? There episode. Actually, my program was new program. Was a new program launched. Okay, so panels were very 어색. Okay, not friendly. So I thought my my 역할 was very important. So I thought I did a great job. Yeah. Very hard to explain. Yeah. I think your English is not good. Oh, thank you. Yeah. But why do you apply this position and this job? Oh, I don't know actually. I don't know what I'm doing now, but Any questions? It's very hard to me. It's a challenge to me. I am very shy now. Actually, I regret now. I think businessman was not a good choice. I think so. Very hard to say something more. Okay. Thank you for coming here. Yes. And We don't have enough time. Oh yeah. Let me change this situation. What is your strong point? Why do you change this situation? I want to finish this situation. Ye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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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for coming. Yeah. And we really appreciate your time and 네. effort her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네. Thank you. 고생하셨어요. 네. 아니 진짜 사실 영어 실력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말을 못 하겠네요. 되게 공격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제가 공격적이었어요? 예. 제가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잘 하셨어요. 그래도 이게 되게 긴장되는 순간이었을 텐데.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자기 소개를 이제 하실 때 나이스 미츠 가이스 이러셨잖아요. 그런 가이스라는 용어는 좀 이런 안 쓰죠. 네, 쓰면 안 그러니까 뭐 일상적으로는 많이 쓰는데 이런 좀 포멀한 자리에서는 네. 어느 정도 이제 친해지면 쓸 수 있겠지만은 네. 그런 좀 포멀한 자리에서는 좀 지양하는 게 맞고요. 좀 잘했던 점은 아까 잘했던 점이 있었죠. 잘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 박규리 과장님께서 이제 질문하셨을 때 네. 이해를 잘 못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뭐 한 번 더 이제 말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한 번 더 이제 질문한 거는 굉장히 좋은 제스처입니다. 예, 그래서 비단 뭐 일반적인 면접뿐만이 아니라 특히 영어 면접에 있어서는 만약에 내가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뭔가 긴장이 되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별것도 아닌 질문인데 이거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 번 더 이제 좀 다시 물어보세요. 어떤 말을 했냐고. 그쵸. 그럼 좀 그러면서도 긴장이 좀 풀리고 또 다시 한번 말하니까 또 다시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네. 예, 그런 행동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칭찬할 게 그거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제가 생각하기엔 처음에 이제 뭐 잘했고 잘못했고 평가하기 전에 그 처음에 자기 소개할 때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하시는 오류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소개서에 써 있는 대로 성장 과정을 얘기하고 네. 학교를 나온 거 얘기하고 자기 장단점 얘기하고 이러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뭐 이 업무를 하는데 나는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내가 이 잡을 하면 이 포지션에 적합한 사람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게 훨씬 좋거든요. 네. 간략하게 이력서를 압축해서 딱 소개하는 거죠. 네, 이력서를 그게. 어렵네요. 그리고 이제 영어 면접에 있어서 계속 이제 명석 씨가 뭔가 좀 당황하면서 뭔가 잘 안 풀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일부러 또 기회를 드렸어요. 뭐 한번 좀 상황을 바꿔보자. 그래서 좀 너의 그러니까 가장 쉬운 질문이죠. 너의 뭐 장점이 뭐냐. 이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뭐 상황극이니까 그런 거 네. 이해하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면접관이 판단 시에 이 사람이 내 이런 질문에는 좀 답변을 못할 정도의 영어 실력이구나. 그러면 좀 더 쉬운 거를 질문해서 어떤 이 사람이 뭔가 좀 더 다른 거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영어 면접 중간에 내가 뭐 준비해 갔거나 뭔가 이런 게 잘 안 돼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네. 좀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에는 거의 그 상황을 포기하시고 그래서 그냥 막말한 것 같아요. 네. 아무 말이나 일단 해야겠다. 그리고 영어 면접도 마찬가지지만은 아까 명석 씨가 나는 이 비즈니스면 여기 비즈니스 직무에 난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영어 면접뿐만이 아니라 어떤 면접에 있어서도 뭔가 마지막으로 뭔가 말할 때 내가 뭔가 면접을 망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뭐 다음번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 직무에 대해서는 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발언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런 발언 자체가 저는 정말 저 뽑으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마지막까지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또 안 좋은 또 이게 또 사례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부러 그러신 네. 거예요. 워낙 제가 뭐 잘하시는데. 진짜 그렇게 우리 못하겠어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영어를 진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영어를 진짜 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콘텐츠가 그나마 있는 게 좋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어는 진짜 못하는데 콘텐츠는 들었는데 너무 재밌다. 근데 영어는 정말 잘하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한다. 그럼 뭐가 더 나을까요? 그러니까 발음이나 억양이 좋지는 않더라도 내용에 대해서 정의를 잘 내리고 요점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아까 뭐 강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의 강점은 이라고 하면서 천천히 얘기하더라도 충분히 얘기하고 그렇죠. 자기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구나. 근데 막 유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는 못할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그러니까 좀 간결한 문장으로도 하고 싶은 말들 다 할 수 있거든요. 문장 끊어서 다 할 수 있어요. 거창하게 막 굉장히 긴 문장을 유창하게 얘기해야 되고 뭐 수식어를 붙여서 뭘 해야 돼 이런 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듣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게 저는 간결한 문장으로도 내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영어를 내가 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뭐 간단하게 단어를 가지고 내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네, 그게 저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제가 아는 선배랑 얘기했을 때 그분은 뭐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석사도 다 하시고 계셨지만 본인이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는 게 냉장고를 사러 가서 우리 냉장고가 리프리저레이터 다 해봤지만 마지막에 그분이 한 게 아이스박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 단어를 얘기 안 하고 쉬운 단어를 얘기하면 알아듣는 거가 있었고 또 그 햄버거의 왕 거기에 가서 처음 자기가 갔었을 때 후퍼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못 알아들었어요. 네. 그냥 넘버 2, 넘버 1 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분이 다 알아듣고 이제 했었던 에피소드를 그거 들었을 있어요. 때 드라이브 스루 가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경우 네. 있죠. 근데 제 친구 캐네디언 친구 딱 보니까 넘버 1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 쓸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소통이 아까 말씀드린 저도 결론은 컨텐츠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소통만 돼서 이해시키면 되는 맞아요. 거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콘텐츠가 더 중요하다. 예.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영어 면접을 할 때는 지원자의 뭘 보나요? 어쨌든 평가는 결국엔 3단계로 해요. 하나는 진짜 영어를 잘하니까 뭐 당연히 뭐 바로 즉시 전력이 될 거냐. 네. 또 두 번째는 영어는 조금 못하는데 하지만 노력하면은
금방 몇 달 사이에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영어를 할 수 있겠구나. 또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은 정말 노력해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3단계로 보통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가 이런 데 가면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요즘 취준생들이 뭐 워킹 홀리데이도 가고 뭐 어학연수도 가고 학원도 계속 다니고 막 정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설문조사해 보니까 어학연수가 그렇게 뭐 설득력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어학연수 자체는 설득력이 없다는 건 맞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그 영어를 정말 잘 하느냐 못하냐를 보는 거지 이 사람이 어디로 어학연수를 가서 뭐 몇 개월 있었네 이런 걸 보지 않거든요. 전혀 설명이 안 되는 전혀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오히려 어학연수를 뭐 1년, 2년 갔다 왔는데 영어를 못하면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까지 갔다 왔는데 영어를 이거밖에 못해?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영어라는 게 또 그 해당 문화권을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 마인드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글로벌 마인드라는 것이 뭐 해외에 무조건 내가 나갔다고 해서 글로벌 마인드가 아니라 이런 언어를 내가 좀 더 그 관심 있게 접하면서 그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득한다면은 그게 굳이 해외가 아니라 할지라도 물론 해외면 더 좋겠죠. 하지만 굳이 여건이 안 되는데 무리해서까지 저는 해외에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어학연수든 워킹홀리데이든 갔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제대로 못 배워왔다는 것에 대해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지언정 자기가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이게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가서 배울 수 있는 환경에 놓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어학연수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영어를 사용해야 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긴장감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제가 아는 지인분은 계속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게 회사는 계속 글로벌로 뻗어나가서 인센티브가 많이 나와서 좋기는 하나 계속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때마다 계속 피할 수는 없어서 아예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분 중에 아프셔서 1년도 안 돼서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셨었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할 걸.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해왔으면 지금 이런 고생은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들었을 때 저도 되게 공감이 갔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회가 됐었을 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오늘은 사실 답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너네 영어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요. 정말 심도 깊은 이야기 많이 나눠봐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도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영신이 되는 그런 날이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세 분 많은 얘기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회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